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MLG의 회계 및 주목해야 할 3가지 추가사항, 그리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사우디아라비아 AI 칩 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정치와 경제의 핵심 현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워싱턴. 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도입된 감세 조치들을 연장하고 확장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주도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공화당은 이 법안을 8월 전에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투자자와 기업, 일반 국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MAG의 계좌라 불리는 새로운 절세 계좌의 도입과 전기차 세금 혜택의 축소, 그리고 팁 초과 근무 수당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입니다. 먼저 이 법안은 공화당이 스스로 정한 10년간 세수 손실 한도인 4조 5천억 달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세공동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3조 7천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추가 감세 여지를 남겨두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세율 자체를 조정하진 않지만 기업이 새로 구매한 설비나 자산에 대해 첫 해에 100%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혜택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2029년까지 동일한 감가상각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조항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핵심 공약 일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팁,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사회보장세에 대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죠. 이 약속은 법안 초안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은 2028년까지 폐지되며 소급 적용으로 2025년 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소득 16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 그리고 이미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감면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65세 이상 납세자의 표준 공제액을 4,000달러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감면 역시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2028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생산 장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우선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SALT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법상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는 1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 상한선을 3만 달러로 3배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조치는 세금이 높은 지역,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일부 혜택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공제를 요구하고 있어 내부 반발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현행 SALT 상한이 2026년에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도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세금 혜택이 중단됩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한 녹색 에너지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조업체가 받던 세금 공제는 대부분 폐지되며 2031년부터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거나 관련 제품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도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재정을 절약하려는 방안의 일환이지만 친환경 산업계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MAG의 계좌라는 새로운 절세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자금 계좌라는 이름의 새로운 절세 계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1,000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가족은 여기에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아동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구호를 반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금 및 지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철학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입법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친기업적인 감세 정책, 전통 제조업 장려,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혜택 제한, 그리고 친환경 정책의 철회까지. 이 법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전환하려는 포괄적인 정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초안에 해당하며 하원과 상원에서 어떤 조율과 수정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25년을 시작하며 그리는 미국의 청사진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에 선 반도체 제왕. 엔비디아의 놀라운 주가 상승과 그 배경에 자리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5월 13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재돌파한 것입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5.6% 급등해 주당 129.93달러로 마감했고, 이는 약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중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둘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AI 협력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화요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 국영 기업인 휴메인과 함께 5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메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수십만 개의 GPU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AI 실험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인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 1만 8천 개가 첫 단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초고속 통신 기술인 INF-IN IBAND로 연결되며 향후 5년간 본격적인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하려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민 무역 전략과 엔비디아의 사업 확장이 나란히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AMD는 4%, 브로드컴은 4.9% 상승했고, 아마존 웹서비스 또한 사우디 휴메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의 고성능 AI 칩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월 28일 발표될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은 다소 낮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H10 칩의 판매가 막히면서 UBS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0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UBS는 하반기에는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GB300 기반의 새로운 슈퍼칩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수정된 블랙웰 칩이 중국 시장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H10칩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내놨고, 이는 중국 수출 제한의 틈새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가 급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전략적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 강국들과의 협업은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세계 AI 인프라를 누가 지배하느냐를 결정짓는 경쟁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전쟁 속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엔비디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협력, 그리고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